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찾는 기술기업 키스트론입니다. 저평가 구간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빨간 숫자가 없습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은 알겠습니다. 이런 상장 초기 주식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르겠죠. 네이버에서 종목명을 검색하면 제일 앞쪽은 재무제표 정보가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 매출은 상승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영업이익도 상승 추세이네요. 최근 분기에 실적은 조금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0% 이상으로 유지 중입니다.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 이하만 되어도 훌륭한데 이 주식은 20% 이하입니다. 2025년 3분기 부채 비율도 18%로 재무 안정성이 극단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키스트론입니다. 어릴 때 보던 만화 울트론은 아니고 시청자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시청자 분께서는 저평가 주식인데 승계 문제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스트론은 전기장비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준다는 이야기는 들립니다.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소형 주식이죠.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가 아니라 일봉 차트로 보는 키스트론입니다. 적자 없는 재무제표에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ROE는 아쉽습니다. 고려제강의 키스트론은 공모가 3,600원으로 2025년 6월 신규 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1,200원으로 공모가 대비 3배 가까이 올라갔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4,500원입니다. 왜 황금거북이가 상장 초기 주식은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공모가를 뻥튀기 하는 것인지 혹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주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지요.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키스트론은 의외로 사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1992년에 전자부품 와이어를 생산하고 사업 다각화도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주가 63%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2% 수준입니다. 이 정도 지분이라면 경영권 방어는 충분히 강해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수출 비중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키스트론은 매출이 상승 중입니다. 적어도 매출이 상승하는 회사는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가 뉴스를 찾아본 결과 전자부품용 와이어 수출 비중은 90%라고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기장비 부품 업종은 연구개발 투자가 중요합니다. 키스트론은 매년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2억에서 3억 수준입니다. 금액 자체가 작은 편이죠. 키스트론의 매출 규모도 작은데 매출액 대비 비중도 1% 이하로 낮습니다. 참고로 키스트론은 고려제강의 계열사입니다. 고려제강은 코스피 5천억 수준의 중형 주식 중 하나입니다. 고려제강의 회장 홍영철은 키스트론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홍영철 회장은 1948년생으로 나이가 많아서 가업 상속 이슈, 승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많이 내는 국가니까 주가를 올리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키스트론의 계열사 고려제강의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역시 적자가 없는데요. 저 PER에 저 PBR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PBR은 0.3배로 낮게 유지되는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주고 있지요. 키스트론의 강점입니다. 동복강선 리드 와이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입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키스트론의 약점입니다. 매출이 적고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 기업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상장 초기라서 주가 변동성도 높습니다. 와이어 제조에 집중된 사업 의존도는 구리 가격 변동에 취약합니다.
당신이 만약 키스트론의 주주라면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물어볼까요? 주주총회에 자주 참석하는 황금거북이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상장 자금의 구체적 활용 계획이 궁금합니다. 고순도 알루미늄과 합금 생산 능력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수익 기여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와이어 제조에는 구리와 철이 많이 사용하니 환율 및 공급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의 배당 정책과 ESG 경영 목표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친환경 도금 관련 ESG 경영과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키스트론은 일본이 먼저 찾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본업 위에 신사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금속을 결합하는 바이메탈 와이어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뉴스에서 일본 수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키스트론은 2027년을 목표로 비철금속 분야 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황금거북이는 키스트론 주식의 주가가 지금 저점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장 기간이 만으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대비 상장 초기 주가가 높게 잡힌 것도 가격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지요. 차트 분석은 어렵지만 모 회사인 고려제강의 재무제표는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궁금하네요. 회장 지분 정리 이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당은 상장 전부터 지급하고 있던 주식입니다. 배당 주식 위주로 분석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는지에 따라 선호도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뉴스를 통해서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도 수출 관련 구체적인 숫자 확인을 하지 못해서 분석에는 확신이 들지 못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나 상장 초기 기업들은 재무제표부터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상장 초기 기대감으로 주가가 뻥튀기 된 경우가 많아서 상장 이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켜만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키스트론은 관심 의견이죠. 참고로 고려제강 같은 주식은 추가 분석이 가능해 보이네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